무조건 학원을 가야 됩니까? 무조건이라기보다는 확실하게 제가 조금 더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영업을 명란젓을 이용해서 명란 크림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명란젓 같은 경우는 염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음식에 따로 소금 간을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많이 짭조름하게 요리가 나오니까 소금 쓰시는 양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면을 우선 삶아 줄 건데 면 가지고 요리를 하실 때는 스파게티 같은 거 제품마다 각각 뒤쪽에 보시면은 면을 몇 분 삶아야 되는지 제품마다 시간이 다를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개인적인 팁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정도가 만약에 살짝 식감이 남아있는 알단테 정도를 맞추고 싶다. 8분 삶으면 알단테가 나오는 면이라면 거기서 2분만 빼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래도 팬에서 소스랑 같이 요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 삶는 시간보다 2분을 빼시면 조금 더 요리가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늘은 모두 편을 썰어주시면 되고요. 끄트머리에서부터 얇게 편 썰어주세요. 마늘의 모양을 살려서 마지막에 꼬다리는 자연스럽게 빼서 버릴 수 있도록 1인분 기준으로 4알에서 5알 정도 취향껏 사용해 주시면 돼요. 대파는 사이즈에 따라서 손질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뿌리는 한번 제외해서 빼두시고요. 너무 두꺼운 대파일 경우는 절반 갈라주신 상태로 절반 정도 더 갈라줄 거고요. 우리가 젓가락으로 먹기 좋은 사이즈 정도로 길이를 한번 설정해 주세요. 초록색 대부분 같은 경우는 하얀색 뿌리 부분보다 단맛보다는 향이 조금 강한 편이에요. 너무 크게 써시면 향이 자극적이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살짝 어슷 썰어서 하얀색 대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한번 썰어 볼게요. 명란젓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명란젓 위쪽을 칼 가지고 한번 칼집을 내서 손으로 한번 열어주세요. 끄트머리까지 펼쳐두신 다음에 끄트머리 쪽 껍데기 쪽을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칼등으로 명란젓 껍데기 위쪽에 알만 살살 발라내서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나가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을 잘 발라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소금 간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면수를 간을 봤을 때 조금 짭조름한 스프 정도의 간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소금 간을 해줄 거고요. 많이 요리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중간에 면수 간을 한번 봐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소금 간이 된 물에 1인분 정도의 스파게티 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정용 냄비 같은 경우는 올려놓고 끄트머리 쪽에 면을 계속해서 방치해주시면 이쪽에서 면이 다 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끝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짝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 젓가락을 이용해서 안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면이 붙을까봐 끓는 물에 올리브 오일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넣으시나 안 넣으시나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젓가락으로 그냥 살살 건드려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편이고요. 면 삶는 시간은 오늘은 6분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시고요. 집에 올리브유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대파랑은 식용유가 굉장히 향이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온도는 중불 정도까지 가열해 주시고요. 대파는 하얀색 대부터 먼저 한번 구워주는 걸로 할게요. 프라이팬에 재료를 볶지 않고 굽는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는 집에서 삼겹살 굽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자주 흔들어 버리면 바람이 드나들면서 팬의 온도가 1, 2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재료가 숨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자주 뒤집지 않는 것, 얘네를 대파 굽는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돼요. 하얀색 대가 노릇노릇 잘 익어갈 때쯤에 초록색 대를 넣고 같이 향을 조금 더 입혀줄 거고요. 대파의 아린 맛을 충분히 빼줄 수 있고 향이 극대화되도록 살짝 충분히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많이 구워주시면 돼요. 접시에다 빼놓고 잠깐 펼쳐서 한번 식혀줄게요. 면은 6분 정도를 잘 삶아주셨으면 물에서 한번 걸러주실 거고요. 파스타 면 표면에는
삶아내고 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밀가루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이 밀가루를 찬물로 다 씻어버리시면 소스를 끈적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밖에다가 물기 잘 빼서 빼주시고, 얘네가 면이 불지 않도록 올리브유 혹은 집에 있는 식용유 같은 거를 조금 둘러주셔서 한번 면에 코팅을 해주시면은 면 조리는 완료가 돼요. 대파를 구운 팬은 대파의 향이 팬에 잘 묻어있기 때문에 소량의 식용유를 조금만 둘러주셔서 자연스럽게 파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가 너무 달아오르기 전에 미리 편썰어둔 마늘을 넣고 살짝 볶아줄게요. 마늘에는 알싸한 맛이 많이 나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알리신은 고온으로 가열하면은 마늘이 다 타버리기만 하고 알리신이 녹아 내려오지 않아요. 낮은 온도에서 충분히 가열을 해주셔서 마늘 안에 있는 알리신이 녹아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익혀주시면 마늘의 씁쓸한 맛을 많이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마늘의 가장자리가 살짝 노릇노릇해질 때쯤, 이때가 마늘이 가장 좋은 향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이 타버리면 조금 씁쓸한 맛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마늘이 가장자리 쪽만 살짝 갈색으로 변했다, 이때쯤에 다음 단계로 진행해 줄 거예요. 이때쯤에 면수를 한번 써줄 건데, 면수는 그냥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면에 있는 밀가루가 빠져있는 밀가루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가 들어가 있는 면수를 한 국자 정도 팬에다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식혀놨던 파스타 면을 넣어주신다면, 파스타 면을 미리 삶아놨지만 방금 삶은 것처럼 따뜻하게 한번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부터 불은 가정집 기준으로 중불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면수가 거의 다 사라질 때까지 면을 한번 데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함께 면수가 거의 다 팬에서 사라질 때쯤에, 이때는 면이 이미 따뜻한 상태로 변해서 방금 삶은 면처럼 다시 유지가 됐을 거예요. 오늘은 크림 파스타이기 때문에 이때쯤에 크림을 넣어 줄 거고요. 생크림을 충분히 넣어 줄게요. 면에 살짝 테두리가 쳐질 정도까지 생크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크림만 가지고 요리하면 음식이 조금 느끼해지기도 하고 농도가 너무 끈적해지기도 해요. 나는 조금 자작한 국물 파스타 같은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우유를 2:1 비율 혹은 3:1 비율 정도로 생크림과 섞어서 사용해 주셔도 돼요. 크림과 면을 1분 정도 한번 살짝 이렇게 같이 끓여주신다면 면에 크림의 풍미가 충분히 배어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워놨던 대파는 처음부터 같이 요리하면 지금쯤에는 다 숨이 죽어서 죽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만 한번 넣고 버무리는 느낌으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크림 파스타는 이 상태에서 노른자를 넣어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는 편이에요. 노른자를 넣으면 노른자가 소스처럼 변하면서 조금 더 꾸덕한 크림 파스타로 변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만드는 파스타는 명란 크림 파스타이기 때문에 여기서 농도를 잡아주면서 간을 넣어줄 명란젓을 이때 넣어줄 거예요. 명란젓을 당량 넣어주시고 이 상태로 크림에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주실 거예요. 명란젓 자체가 조금 크림을 꾸덕꾸덕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흔들어주면서 농도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농도가 덜 나왔다, 아니면 간을 봤는데 아직 조금 싱겁다, 그러면 명란젓을 조금 더 추가하면서 부드럽게 한번 풀어주실 거예요. 명란젓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향은 완성이 되어 있을 텐데 명란젓 넣으신 양에 따라서 아직 싱거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다가 조금의 소금을 추가하셔도 되고요. 저는 간이 맞기 때문에 소금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크림 파스타는 먹다 보면 조금 느끼한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추를 많이 갈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후추를 많이 넣으셔도 느끼한 맛이 잘 사라지지 않아요. 후추를 충분히 많이 넣어주시는 게 크림 파스타의 포인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담아 볼 거예요. 면을 담으실 때는 긴 젓가락이나 집게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젓가락으로 우선 젓가락에 면을 이렇게 많이 걸어놔 주시고요. 이 상태로 살살 한번 들어 볼 거예요. 들었을 때 면이 많이 꼬여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해서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들추면서 한번 면을 길다랗게 정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정렬이 잘 된 면은 프라이팬 옆에 벽면 쪽을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단단하게 말아주시면 되고요. 국자 같은 거나 계량 컵 같은 걸 이용하셔서 면을 이렇게 살포시 들어주시고, 이 상태로 세워서 담는 플레이팅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은 한번 눕혀서 담아 볼게요. 접시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국자로 살살 이렇게 밀어서 빼주시는 느낌으로 담아주실 거고요. 혹시 면을 많이 삶았다 그러면은 2번, 3번에 나눠서 이어주시면 돼요. 이제 남아있는 소스를 자연스럽게 면 위에다가 조금 띄얹어 주시면 되고요. 명란젓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꾸덕한 소스가 질감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토핑까지 얹어주시면서 면 위에다가 끼얹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렇게 꾸덕한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유를 조금 섞어서 소스를 조금 더 물처럼 만들어 주시면 돼요. 팔에서 집게가 나올 줄이야. 마지막에는 집에 있는 파마산 치즈 같은 거 이용해서 살짝 취향껏 치즈를 토핑으로 얹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장식용으로 파슬리 조금 사용해서 토핑을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